채무 과중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채무 과중도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올려주십시오. 요게 제가 이제 만든 표예요. 요 채무 과중도가 보면은 저기에서 이제 채무 과중도 0에서 이제 108년까지 이렇게 돼 있죠? 저는 이제 저기다가 년이라는 단위를 붙였어요. 년이라는 단위를 채무 과중도에. 원래는 채무 과중도에는 이 년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0에서 108이에요. 채무 과중도는 내 채무 원금, 내 가지고 있는 채무 원금이 있죠? 총 갚아야 되는 채무 원금. 채무 원금 나누기 연 가용소득이에요. 연 가용소득. 연. 내가 1년에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. 그러니까 한 달에 빚을 100만 원 갚을 수 있다. 그럼 1년이 1200만 원이죠? 이게 연 가용소득이에요. 채무 원금 나누기 연 가용소득이 채무 과중도예요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은 1억이야. 빚은 1억인데 내 연 가용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. 그러면 나는 1년에 10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. 근데 빚은 1억이다. 그럼 나의 채무 과중도는 1억 나누기 1000 해서 10이 되는 거죠. 10. 제가 저기 채무 과중도에다가 이제 연을 붙였냐면은 채무 과중도 뜻이 10년 안에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. 10년 안에 갚을 수 있다. 108년이다. 그럼 108년 안에 갚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. 내 가용소득으로. 저기 채무 과중도에 보면은 0년, 뭐 3년, 24년 막 써 있잖아요. 조 안에 내가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. 이 연 가용소득, 연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저는 아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%인 생기비만 뺐잖아요.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더 뺍니다. 뭘 빼냐? 추가 생기비도 뺍니다. 그 다음에 또 뭘 빼냐 하면은 내가 담보채권을 빼고 진행한다든지 그럼 담보채권 변제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? 그 변제금도 뺍니다. 그리고 내가 햇살론이 있잖아요. 그럼 햇살론도 빼고 진행하잖아요. 그럼 햇살론에 나가고 있는 돈 있잖아요. 매달 나가는 돈. 그 돈도 빼고 계산합니다. 근데 요때 말하는 이 연가용소득은 이거는 채무 과중도를 계산하기 위한 연가용소득이지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감면율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정해지는 변제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채무 과중도를 말할 때 연가용소득은 이거는 그냥 채무 과중도를 계산하기 위한 가용소득일 뿐인 거예요. 내가 이제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 빼고 추가 생계비 빼고 진행하는 채권에 대한 걸 빼고 한 게 변제금이다.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. 예? 채무 과중도를 계산할 때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채무 과중도를 감면율을 했더니 30% 나왔어. 이 30%를 가지고서 뭐 8년 동안 30%를 변제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변제하냐. 나온 게 최종적인 이제 가용소득이 되는 거예요. 그 채무 과중도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채무 원금 나누기 연 가용소득이고 연 가용소득은 월 가용소득 곱하기 10인데 월 가용소득은 월평균 수입에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%인 생계비를 빼고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 빼고 그 다음에 제외하고 신청하는 채권에 대한 그 상환금을 빼고 요렇게 이제 한 가용소득을 정합니다. 저 표를 보시면 자 상각채권 감면율은 채무 과중도가 3년일 때는 상각채권 감면율이 20%, 채무 과중도가 24년일 때는 30%입니다. 45년일 때는 40%. 제가 이 표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. 108년 걸려서 간신히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정도까지 채무 과중도가 과중해야지 70%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. 108년 걸리는 사람들한테.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? 내가 가용소득으로 108년 갚아도 못 갚어. 그러면 70%를 감면해 준다는 게 이 공식의 의미가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여줬잖아요. 보도자료. 이 보도자료에 따른 공식이 이건 거래. 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면율을 갖다가 짜게 하냐. 그래서 이게 그 보도자료 2019년 보도자료여가지고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. 2023년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. 그래서 제가 이 감면율을 제 나름대로 다시 했어요. 36년으로.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채무 과중도가 이 원래는 이제 108년 지나야 70% 감면해 주는데 저는 36년 지나면 70% 감면해 주는 걸로.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제 이 신용회복위원회 그 카페에서 사람들이 막 올리는 자기 얼마 감면받았다는 거, 내 소득이 얼마인데 그걸 대충 열심히 해봤더니 한 36년 정도 되는 기준으로 하면 계산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36년으로 좀 우리 많이 감면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여태껏 안내를 해드렸어요. 카페에서도 이렇게 했어.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변호사인데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. 당신들이 2019년에 발표한 그 감면율 공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냐? 바뀌었으면 바뀐 공식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지지난 답변이 왔는데 안 바뀌었대. 아직도 2019년에 발표한 그
감면율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표는 108분의 50 곱하기 채무 과중도 빼기 3 더하기 20. 요게 이제 삼각지권 감면율이고 미삼각지권 감면율은 108분의 30 곱하기 채무 과중도 빼기 3입니다. 뭐 이건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도로 지금 신용행복위원회는 진짜 감면을 별로 안 해준다 라는 거예요.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무 과중도를 계산할 때는 생계비, 연가용소득은 후하게 하는 거, 후하게. 그래서 추가 생계비도 막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뺀 금액도 막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. 대신에. 108년은 심하지만 대신에 생계비는 후하게 인정해준다. 네. 그래서 좀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채무 과중도를 계산할 때 생계비를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해야 되는데 채무증대 경위서를 너무 좀 허술하게 쓰거든지 아니면 이 심사 상담해주는 사람이라 너무 이제 불협화음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60%가 아니라 50% 혹은 40%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과 상담하는 사람, 실무하는 보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너무 이렇게 나쁜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고기의 재량이 들어가는 거, 고기의 재량이.